두부찌 오늘 대물 낚시 하면서 바늘 단차 한번 보십시오. 30cm 정도나 밖에 안 되죠. 바늘 단차 10호 바늘입니다. 목줄은 0.6호고요. 그럼 목줄 길이는 역시 긴 바늘이 40cm, 그러면 짧은 바늘이 37 정도나 되겠죠. 단차 3cm 밖에 안 줬기 때문에. 단차를 적게 주는 이유는 이 대물 큰 고기들은 입질이 좀 까다롭습니다. 다른 좀 작은 고기들에 비해서 입질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단차를 적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바늘은 큰 바늘을 선택을 했습니다. 큰 바늘에다가 작은 먹이를 달아서 입질을 받기 위해서 두부찌 오늘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큰 바늘에 작은 먹이는 입으로 드림과 동시에 자동으로 후킹이 잘 됩니다. 작은 바늘보다는. 작은 바늘은 밥에 가려서 노출이 잘 안 되죠. 근데 큰 바늘은 밥이 조금만 풀리면, 그리고 두부찌가 바늘에다 밥을 달 때 작게 답니다. 작게 다는 이유는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바늘의 후킹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늘이 일단 어떤 상황이든 중간에 받아먹든 바닥에 내려가서 먹든 입으로 한번 들어가면 밥이 부서지면서 자동으로 거의 입걸림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이 대물은 조금 낚기가 더 수월합니다. 대물은 아주 영특합니다. 이 녀석들은 먹이를 입에다 먹잖아요. 흡입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늘이 이물감이 생기면요, 그 자리에서 안 움직입니다. 찌의 2차 동작이 안 나타납니다. 계속 거기서 바늘을 뱉으려고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게 대물입니다. 최소한 35cm가 넘어가면 그런 입질을 합니다. 물론 잘 먹을 때도 있어요. 쭉쭉 이빨이 그 찌가 쪽쪽 잘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두부찌 단차도 줄였고요, 바늘도 큰 바늘 쓰고요, 먹이는 고기가 큰 대신에 먹이를 크게 쓴 게 아니고 먹이를 오히려 작게 썼습니다. 이 바늘이 겨우 가려질 정도, 아니면 콩알을 끼웠고요. 콩알하고 작은 먹이를 계속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찌는 두부찌 분할 편납 쓰잖아요. 그러면 편납 양은 이 정도입니다. 아주 가늘게 그냥 줄에다만 감겨져 있죠. 그리고 찌를 오늘 사용했던 찌는 자, 이 찌를 썼습니다. 초부력입니다. 부력 얼마 안 먹죠. 근데 튜브톱 아래는 굵고 위에는 가늘고 대패 형태. 그러면 오늘 맞춤목을 여기다 있습니다. 빈바늘 맞춤목을 여기다 하고 하나, 둘, 세 마디 잠기고 두 마디 내놓고 낚시를 한 겁니다. 근데 목내림을 반드시 어느 때라도 목내림은 확실하게 시켜줘야 돼요. 빈바늘 3목, 5목인데 3목을 반드시 잠기는 목내림을 시켜줘야 됩니다. 작은 밥이니까 작은 밥도 무게가 나가니까 두부찌 단단한 밥입니다. 항상. 특히 대물 낚시는 더더욱 단단한 밥을 씁니다. 무른 밥을 잘 사용 안 씁니다. 단단한 밥이 오히려 바늘에서 확실하게 더 오래 붙어 있어 줍니다. 그래서 삽목을 잠기는 낚시를 했는데, 그러면서 바늘이 바닥에 거의 한 바늘은 닿는다시피 하는 거죠. 바늘 하나는 바닥에 닿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입질을 밥이 풀린 다음에 입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밥이 여기에 있을 때, 이럴 때 입질을 받습니다. 절대 어지간해서 두부찌 밥은 이 풀려서 찌가 이렇게 이목으로 맞춰져 있는데 밥이 풀려서 올라오는 현상은 그때까지 기다리질 않습니다. 사실 기다리질 않고 이목에서 시간이 내가 설정한 시간 30초 아니면 1분 됐다 싶으면 찌가 올라오지 않아도 맞춤목까지 되돌림이 안 돼도 무조건 떡밥을 바꿔버립니다. 빼내서. 그러면
집어도 시킬 겸 다시 위에서 떨어지는 동작을 반복을 할 겸 일단은 붕어는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다리 위에서 떨어지는 동작을 반복을 해주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고요. 짧은 시간에 표층에서 계속 밥이 떨어지는 동작을 반복. 그게 큰 먹이로 풍덩풍덩 들어가는 것은 효과가 없었고요. 작은 먹이로 자주 들어가는 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물 손맛을 좀 봤는데 이게 꼭 오늘만 이 방법이 통하지 또 대물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낚시했던 방법이 다른 데 가서 또 통하냐 그러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어느 한 방법을 선택을 하면 그 방법이 항상 어디 가서든가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낚시터에 가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찾기라는 게 좀 어렵죠. 하루 낚시를 해보고 아 여기는 이렇구나 하는 걸 빨리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다가 다행히 맞아떨어지면 조금 낚는 거고요.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못 낚는 겁니다. 꽝을 칠 수도 있고요. 그게 낚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튜브찌가 이곳에서 조금 대물을 좀 여러 마리수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오늘 조항에 좀 채비를 어떤 식으로 했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매번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 튜브찌 대물 낚시할 때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해서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낚시를 하다 보면 어떠한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기억이 안 나서 그 방법을 선택을 못할 때가 있어요. 튜브찌도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방법인데 기억이 안 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낚시는 안 되죠. 고기는 있는데 낚아낼 수는 없죠. 야, 속 타죠. 그렇지만 그거를 기억을 해낸다는 게 튜브찌 오늘 또 하나 생각했던 게 뭐냐 그러면 매번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지만 통하는 방법을 찾았을 때 무언가를 내가 바꾸지 않으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뭔가를 바꿔서 시도를 해야 안 낚이는 상황이 낚이는 상황으로 바뀌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안 낚이는 상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면서 고기가 낚여 나오기만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먹어주기만 바랄 뿐이지 바뀌는 건 없잖아요. 먹이를 바꾸든 아니면 찌를 바꾸든 바늘을 바꾸든 채비를 바꾸든 뭔가를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자리도 바꿔보고 낚싯대도 바꿔보고 바꿔서 먹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바꿔줘야 되는 게 그게 낚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튜브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먹으면 잔소리만 계속 늘어난다고요. 튜브찌도 잔소리 많이 하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알고 있는 거를 또 한 분이라도 더 알고 재밌는 낚시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즐거운 낚시들 하세요. 주변에 있는 쓰레기 한 개씩만 주워주시고요. 감사합니다.